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항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퇴근 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고 또 사무직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종일 다루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목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 적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자연스럽게 늘어난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목과 관련한 통증, 목 관련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그 거북목이나 일자목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60%가 네.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고요. 이 거북목, 일자목이 목 디스크로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전환된 40, 50대 환자들이 또 급증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도 있습니다. 네, 분명 불편하고 아프지만 만성화됐기 때문인지 우리가 방치하고 무시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일자목과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늘 존재하는 목 통증. 너무 익숙해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달라진 생활 습관은 목 통증을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만들었는데요. 가장 흔한 일자목과 목 디스크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흔히들 목이 아프면은 목 디스크를 의심하곤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목의 통증과 디스크 어느 정도 연관이 있나요? 글쎄요, 우리 기침 좀 한다고 해서 먼저 폐렴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에는 디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그리고 후관절이라고 해서 관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고정된 자세로 잠을 잘못 잤다든지 우리가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을 했을 때 요 근육들 있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타고 흐르는 통증은 대개는 이제 근육의 염좌 이런 것들로 오는 통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통계로 보면 허리 디스크는 사람들 중에 90% 정도가 일생에 한 번은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목 통증은 한 60에서 70% 정도는 일생에 한 번은 겪고 넘어간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그 어떤 분이 두통이 심해서요. 네네.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았는데 나중에 원인은 목에서 확인이 됐다. 근데 목하고 두통하고 또 관계가 있나요? 일단은 목에 망성적으로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한 50% 이상은 두통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연구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뇌를 전공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두통 환자 중에 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고 저처럼 이제 척추를 위주로 해서 환자를 보는 사람들은 아니다. 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 임상 경험으로 봐도 목 때문에 그렇게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뇌에서 생기는 경우보다 훨씬 더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자목 등에 의해서 디스크가 없어도 네. 디스크와 비슷하게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오래되면 그런 게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자목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자목은 이젠 워낙 많이 이야기돼서 다들 안 좋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이게 왜 안 좋은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살 정도 됐을 때 목을 가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에 곡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엄마 뱃속에서는 이렇게 둥그렇게 C자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쓰면서 목이 역시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옆에서 왼쪽 옆에서 봤을 때 C자형으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신체를 떠나서 어떤 구조물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보다는 약간의 곡선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충격 흡수에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왼쪽에 서서 이렇게 봤을 때 목은 C자형,
그다음에 등은 역C자형, 그다음에 허리는 다시 C자형으로 해서 활궁처럼 이렇게 굽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곡선이거든요. 건강한 곡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곡선으로 되어 있을 때가 어떤 충격이 흡수될 때 이렇게 움츠렸다가 펴질 때 이런 충격 흡수 작용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직선이면 부러지기 쉽다는 거죠. 충격이 잘 흡수가 되어 있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좌식 문화가 많아지면서 점차로 그 곡선이 사라지면서 일자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더 진행을 하면 역C자형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항목처럼 이렇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대나 그런 것들이 정반대로 배열이 되고 근육의 톤도 앞에가 이렇게 그 뭐 풀어져 있고 뒤가 오므라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역으로 바뀐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인체의 혈액순환도 좀 이상이 생기고 이게 만성화되면서 이제 관절에나 무리를 두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인대에 무리가 되면서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요즘에는 일자목이 오래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가 생기는 전구 증상이 아니냐 이런 이론이 더 많습니다. 몸이 그 잘 진화가 돼서 그 역 S자 이렇게 잘 됐었는데 네네.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이제 일자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예방도 생활 습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는 그 사무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죠. 컴퓨터를 많이 볼 때 저도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허리를 곱게 세우고 모니터를 한 15도 정도 위에 보면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잘 되지 않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목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돼서 거북목 형태로 많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일자목이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자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또 현대에는 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에는 교감신경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몸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우리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움츠려드는 신경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목이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임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목에 충격을 받으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목이 일자로 쓰게 됩니다. 이게 방어 동작이죠. 예,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뻣뻣해지면서 오래되면 만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즘에 그 핸드폰 사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무게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30도 정도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자세로 이렇게 굽어지면 이 목 무게가 한 두세 배 더 늘어납니다. 쌀 25kg에서 한 50kg 정도로 이렇게 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근육이 감당을 하면서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래 지나면 그런 게 일자목이나 거북목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자목이 되면은요, 목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목이 좀 뻣뻣해지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크처럼 예리한 통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묵직하니 그리고 이제 어깨가 이렇게 내려앉을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둔탁한 통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편두통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눈이 빠지게 이렇게 눈이 출혈되면서 이렇게 전구 압축, 이 앞쪽 통증으로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심하신 분들은 이명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 안쪽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쪽으로 해서 팔 안쪽으로 해서 꼭 디스크처럼 저림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이 저린다 그러면은 목 디스크에서도 손이 좀 저린다 그런 얘기를 네네네. 일자목하고 목 디스크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실은 이제 증상으로는 사실은 구분이 정확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순전히 너무 학술적이고 그냥 이론적으로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목 디스크는 신경을 타고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라든지 양상이 좀 예리한 통증 위주로 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리거나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그런 통증으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위주로 해서 많이 오는데요. 근데 이제 목 디스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개 중에는 이쪽 손이 다 저려요, 다섯 손가락이 다 저려요 하는 분들은 일단 디스크일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다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무슨 4, 5번의 디스크가 있고 5, 6번의 디스크가 있고 6, 7번의 디스크가 있더라도 한 번에 하나씩만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 6번이 아프고 좀 나으면 좀 안 좋은 6, 7번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이게 다섯 손가락이 다 저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다섯 손가락의 신경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일자목이 심하고 거북목이 아주 심한데 이걸 뒤로 딱 젖혔을 때 아주 잘 젖혀진다. 그러면 그거는 목 디스크나 그런 게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일단은 그냥 자세나 오래된 습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많고요. 목이나 목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많을 때는 일자목이 이렇게 뒤로 힘을 줘서 젖혀도 잘 교정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MRI 찍으면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그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그럴 확률상 더 높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군요. 네, 근데 뭐 손저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주변에 보면은 유난히 손이 찬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발도 같이 찬 경우죠. 네네. 손발이 찬 게 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네. 그런 게 자율신경, 목에 일자목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디스크가 있으면 그 자율신경 그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이상이 오면서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신경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가끔 그 한쪽 팔 한쪽 다리로만 쭉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 뇌질환, 뭐 풍 아니냐. 네. 근데 우리가 습관상 오른쪽에 앉으면 오른쪽 상체를 더 많이 쓰거든요. 이쪽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경에 큰 이상은 없어도 이쪽을 많이 과도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하면서 그쪽으로 증상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 디스크는 목 디스크대로 따로 있고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로 따로 있을 확률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손이 시리고 그런 문제는 첫 번째로 혈액순환을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목이나 일자목이 그런 게 심할 때도 림프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번 일자목 진단을 받게 되면 다시 뭐 되돌릴 수는 없나요?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정된 건 아니고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오랜 습관이나 자세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일주일 치료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일자목이 개선이 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제가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곡선이 조금씩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또 이렇게 개선이 됐다가도 또 무리를 하거나 그러면 다시 또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되거나 이제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이제 MRI를 찍는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목이 아프거나 팔이 좀 저린다고 해서 바로 MRI 찍을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제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일자목이라고 진단된 분들이다 하더라도 6주 이상 치료를 계속 뭐 마사지 치료라든지 뭐 견인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저리고 아프고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팔저림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하고 MRI를 한번 찍어볼 거를 저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처음에 오셨다 하더라도 누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예 수면 박탈이라고 하죠. 아예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 그러면서 아까 이 표시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 하면 MRI를 한번 촬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특히 근력이 떨어져서 팔 힘이 떨어졌다. 악력이 떨어졌다. 갑자기 이게 힘이 안 좋아지거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 힘이 아예 좋아지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에 이게 통증과 동반해서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힘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MRI 한번 찍어봐서 그게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비가 바로 온 경우라고 하면 수술이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게 젓가락질 같은 게 힘들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심해지는데 보행장애라고 해서 이 다리를 걷는데 균형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휘청거리는 경우가.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급성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오는 경우보다 만성 척수증이라고 해서 천천히 진행하는 병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증이 극심하진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무슨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렇게 다리에 힘이 같이 어깨 증상과 함께 이제 같이 온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MRI에서 빨리 진단을 해서 원인 교정을 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진단 결과가 일자목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치료가 이어져야 될 텐데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생활 습관하고 자세를 이게 교정을 해야겠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저도 사무직이죠. 근데 일단 이제 작업 습관이라든지 모니터를 좀 위에 올려본다든지 의자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고추 세워서 허리에 앉아본다든지 뭐 운전 습관도 많이 좌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핸드폰 사용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일하는 습관을 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이제 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50분 정도 일하고 10분 정도 쉬는 게 이게 스트레칭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영국에서 예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더 짧아져가지고 30분 일하고 10분 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일상생활에서 30분 일하고 10분 쉬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는 1시간 일하고 한 50분 일하고 10분 정도 쉬는 걸로 이제 권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하는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사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완 치료라고 하죠. 근육을 이완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견인 치료하기도 하고요. 좀 아픈 치료라고 하면 요즘에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해서 말은 강화인데 그 강화가 뻣뻣해진다는 강화가 아니라 탄력성을 찾아준다는 거죠. 근육이 탄력성을. 그러니까 잘 늘어나는 것도 탄력이지만 이렇게 수축도 잘하는 것도 탄력이잖아요. 이런 게 고무줄처럼 잘 하게끔 한다는 의미의 그 근육 이완 치료, 그러니까 그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치료를 하면서 곡선이 좀 개선이 되게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목 통증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일자목과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똑같은 목 디스크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죠. 네,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뭐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스트레스하고 영향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하루에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 일상이 내 계획 하에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스스로 불안감도 줄이고 통제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네. 쉽진 않겠지만 또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김채동 씨는 뭐 좋아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요점은요, 일상에서의 작은 성취, 만족감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내 일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늘 확인할 수 있다면은 자신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스트레스도 또 줄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목, 목 디스크 이 관련해서 쭉 알아봤잖아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또 뭐 다른 질환들도 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